도형의 방정식 두 번째 단원이고요. 직선의 방정식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도형.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배우는 거는 도형의 방정식인데 그 도형의 방정식을 좌표 평면에 나타낼 거니까 먼저 이제 평면 좌표라는 걸 좀 배웠던 거고 도형은 두 개 배웁니다. 직선하고 원. 그래서 첫 번째가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좀 들어봤을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방정식이죠? 등식입니다. 등식. 자,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되려면은 a는 0이 아니거나 또는 b는 0이 아니어야 되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어야 직선이 되죠. 이번에 불당 중에 2학년인가에서 문제가 이상한 게 하나 냈던데 못 풀겠던데. 나도 무슨 문제인지 말장난을 그렇게 뭐 오류 났나 모르겠네. 동생 중에 불당 중단이 되나요? 그렇죠. 관심 없죠. 자, 아무튼 이건데 0이 아니다 또는 0이 아니다예요. 또는이니까 여기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죠. 세 가지가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A가 0이 아니다 2고 B는 0이다가 있죠. A가 0이다 2고 B는 0이 아니다가 있죠. A는 0이 아니다 2고 B도 0이 아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저렇게 또는으로 나타냈던 거죠. 명제감은 또 알아두셔야 되는 거. 각각의 경우를 좀 보니까 B가 0입니다. A는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냐. 수학에서 0이냐 0이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뭐여기서죠? 나머지 뭐라고요? 아니 잠꼬대 하는 것 같은데? 기다려. 자, 뭐예요? 나눗셈이죠. 난 납자 나와서 맞춘 줄 알았어. 나머지 정리는 뭐야? 그게 나머지 그게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 나면 나머지 정리가 뭐야 너? 나누는 식을 영어로 대입하면 나머지 주입식 교육의 승리죠. 그쵸? 저건 알고 있지만 아니 그거랑 어떻게 나눗셈이랑 똑같아? 자, 그걸 영어로 0이 되냐 아니냐 나눌 수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되겠고요. 그래서 b는 0이니까 지워지면 여기서 x는 뭐가 돼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c 꼴이 돼요. 그죠? 그냥 우리는 통상적으로 x는 k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x는 k꼴 상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런 애들이 그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세로선으로 그려져요. 세로선 x값 찍는 거죠. 그러니까 x는 2다 그러시면은 좌표 평면에서 x가 2인 데를 다 찍으면 되는 거니까 다 찍으시면 이렇게 선으로 세로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a가 0이니까 x가 날라갔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c꼴이 되겠어요. 그래서 얘도 어쨌든 y는 k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상수. 얘는 이제 반면에 y가 상수인 어떤 값을 다 찍는 거니까 무슨 선이 돼요? 가로선이 되죠. 가로선. 그죠? 그려주시면 좌표 평면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a도 0이 아니다, b도 0이 아니다. x, y가 다 살아있죠. 식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뭐 이런 꼴로 쓸 수가 있겠고, 우리는 이제 얘를 주로 y는 mx 더하기 n꼴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 얘는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려주시게 되면 니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제 1차 함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좌표 축에 비스듬한 직선의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다루는 직선의 형태는 크게는 이제 세분화하면 세 종류, 세로선, 가로선, 비스듬한 애 이렇게 나뉠 거고, 직선의 얘네들을 다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은 이런 형태인데, 뒤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원에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그래서 함수적인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얘는 함수가 아니죠.
뭐 함수의 정의 맞진 않습니다. 함수가 아니죠. 이거 뭐 함수의 정의 뒤에서 할 거니까 제가 두고 아니 함수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로소는 함수입니다. 뭔 함수? 상수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얘가 이제 뭐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1차 함수라고 하는 거지. 뒤에서 이제 함수 단원 가면 배우는 거니까 알아두시고 어차피 미리. 그래서 여기까지는 함수고 얘는 함수가 아닌 거. 그렇게 나뉘고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그거보다도 저거랑 이제 같은 결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세로선하고 세로선이 아닌 직선하고의 그 경계.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 함수적인 관점에서. 자, 기하학적인 도형의 관점에서의 둘의 차이점은 뭐냐? 기울기가 있냐 없냐죠. 얘는 기울기가 없고 얘는 기울기가 있는 애들이죠. 기울기가 있는 애. 세분화에서 상수함수는 정확하게 기울기가 얼마? 얘는 기울기가 얼마? 0인 애고 얘는 기울기가 0이 아닌 애가 되겠죠. 요게 이제 직방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직선 중에는 기울기가 이제 이 함수 얘기는 잠깐 배제할 거고 뒤에 함수 가서 할 거니까 직선 중에는 기울기가 있는 직선하고 없는 직선이 있거든. 근데 기울기가 없는 애가 좀 특이 케이스야. 그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직선, 직방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직방에서는 이제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직방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두 가지를 항상 체크하라 그러는데 그 두 가지가 기점입니다. 기점. 기울기하고 직선 위의 점인데 기울기가 없는 애도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애도 있긴 한데 얘를 배제했을 때 이건 되게 특이 케이스니까 얘가 아닌 직선들은 기울기가 다 존재하고 중요한 거는 항상 그 직방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기울기와 점이다. 요거는 직방은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은 조금 포괄적인 넓은 개념의 이름이고 요 안으로 들어가면 니네가 다루는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이름 있는 게 바로 대표적으로 원방 가면 배우는 게 접선의 방정식이 있을 거란 말이야. 걔도 직선이거든. 그러니까 걔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점입니다. 항상 직방에 대한 해석은 기점을 기준으로 저거를 기준으로 해서 쟤를 갖다가 중심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 그럼 우리 이제 뭘 알아야 돼요? 그럼 직선은 기울기라는 거하고 그 위의 점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어차피 위의 점이라는 거는 지나는 점을 준 거고 우리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직선의 기울기라는 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이제 기울기의 정의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 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수학적인 기호로는 이제 변화량을 나타내는 기호가 우리가 이제 세모 이렇게 크게 쓰는 거죠. 약간 삼각형 기호처럼 쓰시면 되죠. 세모 이렇게 쓰죠. 이렇게 뭐 미리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뭐 미원 가면 쓰는 기호니까 읽을 때는 델타, 델타. 이거 한글로 이렇게 써줘야 되냐? 자, 델타, 델타라고 쓰고 읽고 델타 x분의 델타 y,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요게 이제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그래서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두 점의 기울기다. 어떤 이제 직선의 기울기다. 직선이다라고 하면은 그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찍었을 때의 x 변화량. 내가 지금 섞은 거죠. y 변화량. 요거분의 요거를 한 게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 그래서 여러분은 뭐를 신경 쓰셔야 되냐? 직각삼각형을 신경을 쓰셔야죠. 직각삼각형. 이미 1학기 내용 중에도 문제 풀이할 때 요 직선, 선분 주어져 있을 때 그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 그려서 문제 푸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요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x 변화량이라는 거는 좌표로 주어진 애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별거 없죠. x2-x1분의 y2-y1 이렇게 합니다. 대신 얘는 순서를 맞춰서 빼셔야죠. 왜냐면 이게 지금 좌표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요렇게가 좌표고 요렇게가 좌표인 거죠. 2에서 1 뺐으면 2에서 1 빼야죠. 왔다리 갔다리 빼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되겠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좌표로 나타내는 기울기는 요거고, 기울기를 갖다가 각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좌표 평면에서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요놈의 기울기를 각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 x축 여기 이루는 각을 갖다가 세타라고 하면은 그때 기울기라는 거는 탄젠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의 정체는 뭐다? 세타의 정체는 이게 방학 때만 시험 봤을 때는 한 번씩 다 쓰라 그랬어요. 세타 이름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세타의 이름이라는 거는 쥐가 잡고 싶은데 편한데 잡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x축의 양의 방향과 x축의 양의 방향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죠. x축의 양의 방향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어디예요? 이쪽입니다. 얘와 직선이 이루는 각, 요 각을 재는 겁니다. 요 각, 요렇게 재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니네가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135도 아니요? 오늘도 했어 한번 수업 시간에. 그럼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탄젠트 135도야.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니네가 아직까지는 탄젠트에 들어가는 각 중에 135도 이런 걸 안 배웠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약간 순서가 좀 뒤죽박죽이 되긴 했는데 교육과정상 여기 탄젠트 세타라고 썼는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요거는 지금 삼각비가 아니에요. 여러분 삼각비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대수에서 배우는 삼각함수예요. 함수, 삼각함수.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삼각비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함수에는 삼각비에는 저기에 들어가는 각이 0도부터 90도까지밖에 안 배우는데 여러분이 이거보다 오버되는 각들도 다 있어. 대수 가면 배울 거고 어쨌든 요게 기울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이게 기울기가 되고 대신 니네가 수식으로는 원래 탄젠트 135도가 얼마인지 모르는 게 맞거든? 근데 아까 기울기의 정의를 보여드렸어. 기하학적으로. 그럼 여기서 그 기하학적 의미를 살리시면 얘는 우리가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왜? x변화량분의 y변화량이라며. 기울기가 직각삼각형 그리면 된다며. 그려져 있잖아. 근데 여기 지금 몇 도야? 45도 아니야? 그럼 45도 아니야? 그럼 x변화량분의 y변화량 절대값만 보시면 1 아니야? 근데 떨어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감소 마이너스 1 되겠죠. 탄젠트 135도가 마이너스 1이야 실제로 그 값이. 기울기 구하는 거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후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직방방 하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울기 점. 자, 특히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기울기가 있는 수식의 형태 얘네 둘을 갖다가 우리 이제 요 기울기와 점을 가지고 만드는 연습을 할 텐데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형태 y는 mx 더하기 n에서 요 x의 개수가 기울기가 되죠. 그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뒤에 붙은 애를 뭐 이제 여기서만 부르는 건 아니고 x가 0일 때의 y의 값 뭐라고요? y 절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우리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직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건데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거, 구하는 거. 제일 기본이 기울기 m하고 위의 점 a, b 준 겁니다. 이게 제일 기본.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들어요? y는 기울기 x-x 좌표, y 좌표 이렇게 만들죠? 물론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잘 안 해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학원이나 그런 거 배우신 분들은. 근데 중학교 때는 주로 기울기 2 주고 예를 들어 뭐 1,3 지난다고 하면 중학교 때는
y는 2x 플러스 b 하시고 이거 대입해서 하거든. 이거를 갖다가 문자로 해서 만들어낸 게 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주셔야 되고요. 모든 과정에서는 제일 기본 첫 번째가 기점.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거 이제 점점 줬을 때예요. 점점. 점의 좌표 x1, y1 하고요. x2, y2 이렇게 줬을 때 직방 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쨌든 중요한 거는 직방은 기울기랑 점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분류가 돼야죠. 뭐가? 기울기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x 변화량 x2-x1분의 y2-y1이라고 했는데 이게 정의가 되려면 수학적으로 수학에는 분모가 0 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얘를 갖다가 기울기를 구하려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뭘 분류하셔야 돼? x1하고 x2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를 내가 시켜서 하려고 하실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럼 x1하고 x2가 같으면 여기서 계산을 못해요. 기울기가 없어요. 그죠? 그럼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에요. 뭐예요? 세로선이죠. x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x1 쓰시면 되죠. 물론 2 써도 되는 거고 똑같은 애니까. 그러면 x1하고 x2가 다를 때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먼저 기울기를 구해 놓으시면은 x2-x1분의 y2-y1이 되겠고, 직방 돌리려면은 기점을 알아야 된다. 근데 점은 두 개나 알잖아. 아무거나 갖다 쓰면 되겠지. 1번 점 갖다 쓸게. 그러면 얘는 1번 케이스로 바뀌죠. y는 기울기 x2-x1분의 y2-y1 x-x 좌표 플러스 y 좌표 이렇게 잡히겠죠?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내가 이거 2점 주고 직방 세우라고 하잖아. 그럼 일로 이렇게 다 가신 다음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안 써도 맞아요? 틀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맞대니? 진짜? 그죠?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거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거는 주로 이제 중위권이나 그 정도 아이들한테는 굳이 외우라고는 안 합니다. 마지막은 뭐냐면은 x절편 A, y절편 B가 주어진 경우. 참고로 절편을 좌표로 나타내시면 x절편은 A, 0이고 y절편은 0, B야. 그럼 니네는 주로 이걸 가지고 내가 이 공식을 이 옆에 직방을 알려드려도 나중에 가서 또 계속 자꾸 기울기 구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여기 써드리는 걸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얘를 알면서 그걸 하면 상관이 없어. 절편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의 형태가 되겠죠. 왜? x절편의 뜻이 뭐야? y가 0일 때 x값 아니야. 그죠? x절편 나오잖아요.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 아니야. 요게 절편이 주어진 직방식이야. 알겠어요? 이 중에 어차피 나중에 기하 교과를 공부하실 분들은 이거 다 알아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알아둬야 되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야. 그냥 뭐 배경지식으로 알만한 거는 배경지식으로 알아두라고 얘기를 해줘요. 써드리는 건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형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직방 구하는 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직방 하면 중요한 거는 뭐다? 기울기랑 점이다. 항상 이게 이제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야 되겠어요. 물론 그 안에는 기울기가 없는 애도 살짝 있긴 하죠. 세로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직방 있고. 뒤쪽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많은 내용은 다음번에 하고, 문제나 몇 개 잠깐 보고 특이 문제 있으면은 풀어드리고 아니면 숙제. 대표이제 1번에 보시면은 뭐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짜리 직방을 구하래요. 이거 앞에 한번 떼보죠. 중점 오늘 배운 거긴 한데, 중점은 더해서 반땡 1, 마이너스 1 천천히 하세요. 기울기 2짜리 y는 2에 x-1 마이너스 1.
이번에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겁니다. 그러면은 기울기가 탄젠트 30도인데 혹시나 뭐 밑에 써있네요. 탄젠트 30도, 45도, 60도는 알아두셔야죠. 알아둬야 되겠죠.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이죠. 직방 돌리려면 기점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점을 절편을 준 거예요. 좌표로 나타내시면 마이너스 2,0. 그래서 y는 루트 3분의 1에다가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지. 그죠? 재작년인가 과거에 천안의 아산고에서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직방 문제는 아니었고 몸 문제였는데 물음이 x절편 구하시는 문제였거든. x절편을 써라 이거였거든. 근데 어떤 애가 얘를 갖다가 답이 2인데 2,0을 썼어. 맞아 틀려. 정답지에는 이렇게 안 써 있었어. 다행히 맞았다고 해주긴 했어. 알겠어요? 굳이 논란을 만들지 마세요. 절편은 절편을 쓰는 거죠. 좌표를 쓰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이제 이번에 1번 세 점에 대해서 AB의 중점과 C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 구하래요. AB의 중점 구하시고 C랑 직방 돌리고 Y절편 구하면 끝? 안 할 거고. 자 2번 보겠습니다. X절편이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데 3,A를 지난대요. A값 구하래요. 절편이 주어진 직방을 자꾸 구해버릇 하시라고요. X절편 Y절편 줬으니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라는 직방이 세워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다 여기다 3,A 대입하면 답이잖아. 자기가 모르는 거를 자꾸 익히려고 하세요. 이거를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거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됐고. 이것도 중2 때 나오지만 내가 중2 시험 문제 보니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뭐예요? 기울기가 같다. 바로 나와야 돼요. 응? 이것도 뭐 개념이라면 개념인 건데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조사하시면 되죠. 기울기. 이거는 여기에서 이 단원의 내용 자체보다도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보다도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 어디를 가서든.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어. 근데 니네가 그 상황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러면은 너무 다들 또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뭐 하냐면은 얘랑 얘 가지고 직방을 구한 다음에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뭘 구하려고 하시는데 당연히 그래도 되지 수학적으로. 근데 복잡해. 그러니까 배운 게 기울기만 같다는 걸 배운 거거든. 이런 걸 잘 기억해서 써먹으셔야 되겠다. 3-3번 읽어보시면요.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세 점이 있는데 이건 이번에 경우의 수단은 시험 경우의 수단은 내용이죠. 세 점이 있는데 삼각형을 못 만든대. 그럼 세 점이 언제야? 이게 한 직선에 있을 때죠. 그죠? 같은 얘기라고. 같은 문제 다른 표현. 자 4번에 삼각형의 ABC를 갖다가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그 직선이 A를 지나는데요.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의 하나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2등분한다. 아까 뭐 했던 얘기죠. 여기 뭐예요? 대변의 중점을 지나야 되겠죠. 확장해가지고 2등분이 아니고 넓이를 갖다가 뭐 2대1로 나눈다. 대변의 그 만나는 교점이 얘를 2대1로 내분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꼭지점을 지날 때만 그런 겁니다. 꼭지점 안 지날 때는 의미가 없고. 오케이? 밑에 나온 건 혹시나 모르는 거 있으면 알아두시면 돼요. 평사, 평행 사변형 류의 도형이 있죠. 평사,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런 애들은 대각선의 교점 여기를 지나면은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거.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이렇게 2등분이 된다. 이런 거.
뭐 이런 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당연한 얘기가 되겠는데 사다리꼴에서 이제 윗변의 중점을 지나는데 넓이를 2등분 하려면 밑에 거 중점을 지나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다리꼴 넓이가 2분의 1이 밑변 더 아랫변 윗변 더한 다음에 높이인데 높이 정해진 상황에서 자 마지막으로 5번까지입니다. 과제는 진도 나간 데까지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중간에 여기까지 미정계수의 부호 조건 찾는 건데 요거는 이제 뭐 잘하는 애들이든 못하는 애들이냐 이렇게 하라 그래. 뭐 실제로 풀 때 지가 하든 안 하든 모르겠는데 이 직선에 대해서 다음에 조건 찾으려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직선에서 이제 x절편 구해보시고 x절편을 구해주시게 되면 x절편이 뭐예요? 지금 y에다가 0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c고요. y절편을 구해주시게 되면 y절편 x에다 0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b분의 c고요. 기울기를 구해주시게 되면 기울기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 이 정도를 좀 구해놓고 써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고 대답을 해라. 그럼 1번에 ab가 양이래요. 여기에서 ab가 어디 있어요? ab가 어차피 수학적으로 곱하거나 나누거나 똑같거든요. 여기가 양이에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음이란 소리죠. 그 다음에 bc가 0입니다. 야, bc가 0이라는 건 b나 c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건데 여기서 이미 b가 0이 안 되잖아. 그럼 이제 c가 0이다 이 소리죠. c가 0. 그럼 c가 0인 거니까 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울기는 음수고 원점 지나는 거 되겠죠. 이런 식으로.